예, 앞에 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하면 그거는 웨이브가 안 됩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가 2005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한 거는 뭐냐면 크레딧 카드 빚을 너무 뱅크럽시에서 없어지고 악용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방지해 보겠다고 해서 만든 법 조항이 만약의 경우 인컴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의 50% 이상이 크레딧 카드 빚일 경우에는 챕터 7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럴 경우에는 챕터 11이나 챕터 13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그리고 요새 그 법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굉장히 그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챕터 7을 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빚이 안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 말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야말로 없앨 수 있는 빚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요. 네. 비즈니스를 팔고 3개월 후에 파산을 신청했을 적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를 팔고 파산을 신청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비즈니스를 팔고 그 들어온 그 저기 수익금 그렇죠? 그 매매한 돈 그거를 오픈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저기 미리 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다른 빚을 갚고 그러고 나서 90일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팔아서 매매해서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빚부터 저기 다른 또 빚을 갚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갚고 싶은 빚을 먼저 갚으니까 그 빚을 먼저 갚고 나서 그러고 나서 90일 이후에 해야지만 내가 다른 빚을 갚은 거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 퍼스널로 돈을 좀 꽂고요. 코퍼레이션으로 돈을 꽂는데 코퍼레이션을 안 하고 코퍼레이션만 뱅크럽시를 하면은 그 퍼스널은 그 TRW에 그게 안 올라오는 건가? 네. 개인으로 빌리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으로 빌린 돈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코퍼레이션을 뱅크럽시를 할 경우 내 개인 그 크레딧에 문제가 올 수 있느냐 그 질문이시죠? 그런 거죠. 네네. 근데 그 만약의 경우 지금 그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런티를 안 하셨으면 퍼스널 개런티를 안 하셨으면은 코퍼레이션이 파산을 한 거는 개인 크레딧 레코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럼 코퍼레이션을 그 오픈하고 나서 얼마 정도 최소한 얼마 정도 있다가 뱅크럽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실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나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일종의 프로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기성이 있는 거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가 걸려 있겠지만은 그런 것만 없고 정식으로 코퍼레이션 안에다 모든 자산을 집어넣어서 그 코퍼레이션 자체가 뱅크럽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프레퍼런스도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뱅크럽시를 한 건데 지금 보통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은행하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개인으로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코퍼레이션에 넘긴다고 해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준 쪽에서 코퍼레이션을 가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론 한 데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 론이 돼 있는 거를 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시간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을 보고 빌려줬고 개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코퍼레이션만으로 뱅크럽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하던 여러 가지 계획했을 때 계획된 파산을 하는 것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퍼레이션을 오픈한 지 1년도 안 되고 나서 그 코퍼레이션을 뱅크럽시를 하는 것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우리 한국 신문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와가지고 코퍼레이션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때를 대비해서 개인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만드는 많은 실수는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할 때 CPA를 통해 가지고 코퍼레이션 번호 정도만 받아놓고서 그냥 코퍼레이션 설립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퍼레이션이 설립된 다음에 코퍼레이션처럼 이거를 취급을 해서 행동을 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갖다가 내 개인 구자에 넣었다 뺐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 뭐 저기 뭐 이사회 같은 거 절차를 밟지 않고서 그걸 한다 뭐 일을 해버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 그거를 코퍼레이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런다면은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해서 코퍼레이션을 파산을 시키는 그거는 굉장히 제가 권장하고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네. 리타이어를 한 사람인데요. 크레딧 카드 빚이 한 3만 불 정도 되고 80% 이상이 전부 다 크레딧 카드 빚이에요. 그런 경우에 파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수입이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리타이어해서 1,000불 정도밖에 안 내신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챕터 13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크레딧 스코어에 지장이 있나요? 뭐에 지장이죠? 파산을 한 다음에 그 크레딧 스코어에 지장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개인 파산금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인. 그렇죠. 파산을 하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에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지워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볼 때 앞으로 파산이 굉장히 많을 거고 옛날보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 게 만약에 크레딧 카드 빚을 제때 못 갚아가지고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경우에는 차라리 파산을 하면은 도리어 더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 무담보 SBA 론과 그 치료비 자네 그런 거에 파산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없다는 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된다고 하죠. 파산을 체트를 할 경우에 무담보 SBA 론이 그 혜택을 못 보는 론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비 역시도 파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콘슈머들 소비자들이 뱅크럽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비를 못 내서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SBA 론이 정부가 보조 개런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은행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하실 거는 타감될 수 있습니다. 네. 코퍼레이션 설립 전에 401k 롤오버 해놓은 것도 코퍼레이션을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자산으로 법원에 넘겨요. 401k는 자산 보호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장시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